이렇게 하면서 성관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성관계 그림에 누구누구 그려놔야 됩니까? 남자 성관계 하는 거 그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의학적 사실을 알린다면. 그런데 남자 여자 성관계 하는 거 그림 입을 덮어놓고 그려놓고 그냥 문란한 성관계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내 자녀, 내 조카,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 성중독자 만들려는 교육부, 그 다음에 이런 포괄적 성교육 찬성하는 전교조, 성평등 교육 찬성하는 그런 젠더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10명 20명에게 알리신다면 전 국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 막는 방법도 언론은 아마 우리 안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론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 지인들 알려주십시오. 조금씩만 시간을 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교과서가 이렇다, 애들 성교육 교재가 이렇다, 이런 교과서 지금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들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는 포괄적 성교육 결사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사실 2000년 전까지는 교과서에 에이즈 주 원인이 동성 간의 성관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39%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똑같이 줄어들거나 줄어들지 못해도 비슷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20년 동안 우리나라 에이즈 몇 퍼센트 증가했을 것 같습니까? 해외는 39%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892% 증가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교육부가 뭐 하는 겁니까? 부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차별금 위법이 통과된 나라도 그 에이즈 주 원인이 남성 간의 성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별금 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 가르치고 콘돔이면 된다, 성관계도 괜찮아, 에이즈 안 걸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에이즈 주 원인 하면서 여러가지 뭐 출산 그리고 무슨 수혈 이렇게 하면서 성관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성관계 그림에 누구누구 그려놔야 됩니까? 남자 성관계 하는 거 그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의학적 사실을 알린다면. 그런데 남자 여자 성관계 하는 거 그림 입을 덮어놓고 그려놓고 그냥 문란한 성관계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내 자녀, 내 조카,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 성중독자 만들려는 교육부, 그 다음에 이런 포괄적 성교육 찬성하는 전교조, 성평등 교육 찬성하는 그런 젠더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10명 20명에게 알리신다면 전 국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 막는 방법도 언론은 아마 우리 안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론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 지인들 알려주십시오. 조금씩만 시간을 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교과서가 이렇다. 애들 성교육 교재가 이렇다. 이런 교과서 지금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들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는 포괄적 성교육 결사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 276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순서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과과정 개편 시안 관련 박은희 대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년 개정 교과 시안을 둘러싸고 긴장 국면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이번에 확정되면 앞으로 7년간 우리나라 초, 중, 고교 학생들 가르쳐야 하는 교과서에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 동성애 성 전환 옹호하는 이러한 내용, 또 낙태권,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깜짝 놀람이 점차 확산되면서 공청회 현장에 학부모님들, 성도들 많이 찾아갔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공청회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논란도 많았고 소동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청회는 끝났고 이제는 그 다음 과정 진행이 되고 올해 12월 달에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 만약에 시한대로 개편이 되면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전환을 옹호하고 이 낙태권 가르치고 자의행위, 어릴 적 자의행위 가르치고 피임법 가르치고 12살 넘어서는 성은 즐기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르쳐서 전통적인 윤리, 도덕, 성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내용으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죠. 이 뒤늦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유경 교육위원장이 이 소아성의 다자성에 이러한 거 가르치는 게 맞느냐 몇 차례 질문을 거듭한 끝에 관련 실장이 결국 인정을 했죠. 어떻게 해서 이런 교과 과정이 마련이 됐나 걱정들이 많은데, 이전 정권에서 추진해온 이 교과 과정에 대한 정책 방향이 그대로 관성처럼 진행되어 온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면은 새 정부의 정책 의지는 어디 간 건가? 이 정책의 방향과 궤도를 지금이라도 수정해 줄 사령탑은 어디냐? 이런 답답한 질문들 참 많이 합니다. 답답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대로 가면 향후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황당한 현상들 우리 나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성전환 학생 수가 8년 만에 4,400% 늘어났다고 하죠. 44배입니다. 43배. 최근 나온 통계는 미국의 경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가운데 성전환을 위해서 유방 수술을 하려는 이런 학생들이 4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오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 오후 3시 반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2022년 교과과정 시한 전면 폐기 및 집필진 전면 교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난주부터 긴급 편성에 들어갔고, 지난주에는 조영길 변호사님이 출연하셔서 이 성독재 성혁명 획책하는 교과과정 개편안 폐기하라, 이런 제목으로 문제점을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고드린 대로 박은희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대표 모셨습니다. 학부모는 포괄적 성교육 결사 반대한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주시는데요. 이 박 대표님 이번에 공청회 현장마다 다니면서 목소리 높이셨고 반대 활동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생생한 이야기 학부모의 심정을 담아서 전해주실 걸 기대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박은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교과서 안에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작네요.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유엔의 도움을 받은 그런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연합 유엔에서 말하는 거는 다 옳고 그다음에 좋은 것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고 있죠.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5살에서 8살이면은 유치원 아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 및 외부 생식기의 중요한 부분 및 기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살에서 12살이면 초등생인데요. 성기가 질 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살에서 8살,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자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살에서 12살 초등생에게 인간이 신체적 접촉, 예를 들면 키스, 만지기, 애무, 성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초등생에게 지금 이런 성적 접촉을 통해 이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유치원 아이들까지 포함한 5세에서 8세에게 사람들은 키스, 포옹, 신체 접촉, 성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생에게 이제 성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생에게 많은 아이들이 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자위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자유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의 왼쪽 부분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찾다 보시면 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 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9세에서 12세에게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세에서 15세면 중학생 정도죠. 질과 음경이 결합하지 않는 성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HIV와 성매개 감염병 위험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에게 성을 이제 즐기는데 위험하지 않게 이제 임신이나 성병 걸리지 않고 즐겨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18세는 뭐 고등학생이죠. 성행위를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며 자신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책임이 따른다. 지금 앞에 듣다 보니까 고등학생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는 뭐 이제 뭐 별로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18세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예를 들면 뭐 남녀 콘돔. 근데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남녀 콘돔을 듣고 여성용 콘돔도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제 피임약, 피임 주사, 임플란트, 응급피임법과 관련된 효능을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응급피임법은 이제 성관계 후에 뭐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낙태약입니다. 이제 이거를 고등학생들에게 효능을 이제 분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자료인데요. A랩에서 나온 그 영상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에서 이제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그 미국의 그 학부모 단체들에서 만든 내용을 보니까 학문 선교나 국왕 선교가 정상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탐구하라. 아이들에게 탐구해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시각적인 포르노와 글로 쓰여진 포르노에 노출시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세계적 낙태 클리닉인 이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가족계획연맹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아이들의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아이들의 성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그리고 이제 시커스라는 단체의 창시자인 칼도로는 연쇄 소아성애자인 킨제이의 신봉자라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제 포괄적 성교육의 배후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계획연맹은 낙태가 인종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마가렛 생어에 의해서 창립된 단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낙태업체가 어린이들의 성교육을 시키는데 10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이 성교육 교과서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루지네주는 그 낙태업체의 학교 성교육 금지법을 2014년도에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니까 이제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과서 안에 포괄적 성교육이 얼마나 들어왔나 이걸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보건 먼저 천재 교과서입니다. 이제 섹슈얼리티나 사회문화적성, 젠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국가나 시대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사회 문화가 다르므로 사람들은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저마다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 성, 섹슈얼리티란 생물학적 성, 섹스, 사회문화적 성, 젠더, 성과 관련한 감정, 규범, 태도, 가치관, 행동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 섹슈얼리티나 젠더를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교육과정 그 의견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점이 많으니까 빼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우리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 젠더 평등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기런필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젠더 평등, 성평등이 법제화된 외국의 사례들은 성평등이 동성애 조장, 동성혼 합법화, 제3의 성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이 아니기에 후천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동성애, 양성의 성전환 등은 인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이것을 인권으로 지금 계속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과학적 비유전성, 윤리적 문제점 등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추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런필 교수님께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 도덕 책에 그 단어를 이제 알려주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결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중학생들에게 도덕 과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책에서도 이제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니네 권리가 있다. 니네도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말주머니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거나 친구들이 성적 행동을 해봤다고 해서 나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지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적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지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억지로 안 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면 니네도 성관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성규제시 바람직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의 기준을 알려주는데 상대방과 친밀한 사이인가 또는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했는가.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니네는 얼마든지 성관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기술과정 책에 보니까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뭐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생에게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성관계 전에 피임에 대해 그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등 5학년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2009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2015 교육과정 전까지 이것을 계속 가르쳤고 또 2015 교육과정이 됐어도 또 몇 년 동안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교과서가 쓰여졌는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부적절한 성기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좋은 아빠가 되는 거다, 뭐 발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하도 항의를 많이 하니까 2015 과정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4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줄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여성 성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부모가 항의하니까 이제 흑백으로 수정은 하기는 했습니다. 한참 가르치다가 그리고 이제 6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기 삽입 그림까지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뭐 항의하고 출판사도 찾아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삽입 그림만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부적절한 나체 그림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보건 교과서에. 뿐만 아니라 이제 생식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기술 과정에 이렇게 피임 방법을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보다 더 아는 형편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정말 피임 교육을 너무 과도하게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아이들에게 뭐 질외 사정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써놓고, 또 콘돔이 다른 피임법에 비해 좋은 5가지 이유, 그래가지고 뭐 저렴하다, 뭐 사용이 간편하다, 판매하는 곳이 많아, 쉽게 살 수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피임 성공률이 높다, 이제 성관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이즈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틀린 사실입니다. 콘돔으로 에이즈 예방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저희 학부모들이 작년에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제 텐트 치고 65일 동안 이런 뭐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포괄적 성교육 반대하는 그런 계속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아니에요, 콘돔 끼면 에이즈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또 사실을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요.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천재 교과서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먹는 피임약 복용 방법을 이렇게나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청소년 중에 성관계 하는 아이들은 5%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성폭행 그런 당한 아이들도 이제 많고, 또 이제 또 하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일부 있겠죠. 그런데 부모들을 이제 놀라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13.6세 성관계를 시작한다더라, 이렇게 막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그런가? 근데 그거는 그 통계를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관계를 하는 아이들 중에 통계를 잡았을 때 이제 시작 연령이 그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청소년들은 성관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뭐 청소년, 청년들은 뭐 20대 중반에 가서야 이제 처음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학부모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이런 나쁜 잘못된 이런 성교육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폭행 당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왜 이렇게 피임약을 먹어야 합니까? 이거는 너네 성관계 할 일이 있으니까 미리 피임약을 먹으라니,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리고 이제 이 콘돔 사용법도 굉장히 자세하게 뭐 5단계, 6단계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과정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이거를 배우는데, 그 성기 삽입 그림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 학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오히려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어머니가 그거 못 가르치시게 하면 이건 교권 침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모님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남학생들하고 이제 같은 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수치심이 심해가지고 이제 엎드리고, 정말 볼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선생님은 고개를 들어서 꼭 봐야 된다, 엎드리지 말아라, 뭐 너네 꼭 이거 배워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시켰다고, 아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하고, 또 이제 이런 성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던 아이들이 좀 청년이 될 때까지도 그런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피임을 하면 중학생도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듯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생 교과서인데요. 피임이 필요한 경우 하면서 2가지 그림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이미 많이 있어서 이제 피임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어떻게 이 교복 입은 남학생, 여학생들 그림을 넣고 필요하다, 피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이 성관계가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피임이 필요하다는 교육보다는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성관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성관계는 부부간에 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성 간의 성 접촉이 이제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가 이제 극소수였는데 이제 동성애 쪽에서 찾아가서 이것을 빼달라고 한 이후로 이제 교과서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즈의 감염 경로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뭐 혈액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 수혈, 그리고 부모로부터 수유, 그다음에 주사기 함께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려놨는데요. 이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정확한 것을 가르치려면 저기 성관계에서 그림에서 저렇게 남자, 여자 성관계로 에이즈가 걸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주 감염 경로가 남자들 간의 성관계인데 그것은 싹 빼고 저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린다는 그거를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통계를 몇몇만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에이즈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가 7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 에이즈가 이제 폭증하고 있죠.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이제 안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성관계에 부추기는 그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위험성을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분별력 있고 절제력 있는 성행위가 어려운 미성년 학생들에게 윤리적 제한이 없는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 시안이.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안전한 성관계 이러면서 피임과 성병을 피하는 어린 학생들의 성행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또 이제 이걸 정당화하는 방종적 성을 부추기는 성교육이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 성행위에 대한 윤리적 절제를 금지시키고 있죠. 이런 조기 성애화 개념이 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는 그 국회에서 정경희 의원님이 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청문회 하면서 그런 발언하신 부분, 그다음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조회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내용 한번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제1국가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안이 공개된 직후에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가 빠지는 등 문제가 많아서 언론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교과서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소통 채널에는 무려 7,860건의 국민 의견이 쏟아지며 보건, 역사 교육과정을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세운 기본 방침은 균형 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이 비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이니만큼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기술과정, 역사 등이 헌법의 기본 정신과 배치됩니다. 일례로 보건 과목의 교육과정 설계 개요를 보면은 이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섹슈얼러티를 이해하고 성 재생산 건강 권리 등 변화되는 맥락을 고려하며 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회적 맥락에서 섹슈얼러티를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갑니다. 네. 잘 안 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적 맥락에서의 섹슈얼러티는 결국 남녀라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50여 개의 포괄적 성별, 즉 젠더를 의미합니다. 또 재생산 건강 권리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은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즉 낙태권을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포괄적 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빗발쳤지만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하는 척만 하고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주입하게 될까 봐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교육하며 청소년도 본인의 결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동성애와 다자성애,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또 낙태를 권리인 양 가르치고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니라 50여 개의 사회적 성, 즉 젠더를 가르칩니다. 성이 50여 개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에게 생명 존중과 책임의식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쾌락을 중시하며 음란, 성적 타락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성인들과 난교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아듣긴 했는데요. 네. 저희한테 보고가 안 올라오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 네. 교육부에서 이제 국민 의료를 더 수렴해서 협의체와 절차를 통해 보완을 하면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네. 포괄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혼이 성인 남녀의 1대1 결합이라는 상식적인 틀이 깨지고 나면 가족은 해체되고 소아성애와 다자성애가 넘쳐나게 될 게 뻔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부정하고 50여 개의 젠더가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서구 사회에서 이미 가시화된 일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게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보건, 기술과정,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역사교육과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인 지난 2017년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를 불법으로 수정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정한 213군데 중 핵심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정부로 격화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빼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유엔 문서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선거가 가능했던 또는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라는 말을 끼워 넣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죠. 헌법상 북한은 북한 지역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삭제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야 함에도 이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앞서서 그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합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 이미 주셨는데요. 이 2022 개정교육과정 중에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수정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책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여기 교육부에서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사안들을 수합해서 지금 정리하고 또 심의하고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11월 하순쯤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포괄해서 이 교과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들 다 수렴해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잘 논의해 가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에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합의된 지식을 담아야 합니다. 성정체성 왜곡,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부정 등 헌법 정신에 반하는 내용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통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알박기에 풀려서 문장의 시킨 절차에 연연하기보다는 헌법 정신을 소화하는 동시에 국가 문명대계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거라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오승걸 실장님 와 계시죠? 네. 예, 마이크 잡으시고. 네, 학교혁신지원실장 오승걸입니다. 네, 뭐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상급자니까 지금 보건교과 내용 중에 소아성애하고 다자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교과들이 보건, 도덕, 사회, 기술, 가정 등의 교과에 이러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아 성애 이러한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어차피 이제 교육위원장한테 교육과정 포함해서 보고를 하게 될 텐데 특히 만약에 소아성애하고 다자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여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국감 때 다시 확인할 테니까 지금 확인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승걸 실장. 소아성애하고 다자성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의 그 표현들은 성소수자라든지 젠더라든지 그러한 그 자기 결정권, 요 성적 지향 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네,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차바에 이게 올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검색하셔서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과서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를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초기에는 이제 많지는 않았죠. 소수의 학부모들이 알았죠. 그래서 뭐 많이 반대를 하고 또 출판사도 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재작년이죠. 2020년 교육부 앞에서 이런 교과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2월 17일에. 이때 한 200명 이상 모였는데요. 교육부는 이제 오송에 있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200명 모였다 그러면 별로 많지 않은 거지만 교육부는 굉장히 교통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갔었고 전국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했지만 그곳에 모여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켓이 있지만 초등 교과서에 남녀 성기 그림 삭제하라. 그리고 여중생에게 콘돔 끼우기 교육시키는 교육부 해체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고 또 역사나 세계사 부분 가지고도 자료를 이제 제출까지 하면서 이런 수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섹스 권장하는 보건교과서 폐기하라. 또는 이제 독극물 교과서 만드는 교육부 해체하라. 이런 집회 이제 했었고요. 그때도 자료 제출을 많이 해서 요구를 했는데 뭐 거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때 학부모들의 집회와 시위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공청회 때 학부모들이 좀 뭐 너무 가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의견 제시할 때부터 이제 함께 했었고 또 공청회도 4번 중에 3번 참석을 해서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쪽인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좀 뭐 점잖게 좀 우아하게 하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견을 이제 사이트에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리셨습니다. 근데 의견 모으는데도 교육부가 저희들은 참 좀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까다롭게 그 과정을 해놨더라고요. 뭐 회원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그래서 이게 의견을 이게 모으자는 건지 안 모으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도 의견을 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뭐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시고 싶으신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내셔가지고 막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 뭐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가 앞으로는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도 많이 반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럼 고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런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바꾸지 않겠다고 그런 의견이 많았으나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공부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결정하는 거는 학부모가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뭐 자기네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내용을 정했으니까 학부모들은 그냥 따라와라. 니네 자식들 우리 생각대로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청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과목마다 이제 공청회가 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는 공청회 과목은 이제 한 4과목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 장소들을 보니까 뭐 서울에서 하는 과목도 있고 또 교원대 충청북도에서 이제 뭐 그 교원대에서 하는 과목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과목은 다 교원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뭐 우연의 일치인지 좀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 곳이지만 가겠다. 그 먼 곳에 그래서 새벽부터 출발한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렇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 그런 과목이라면 저는 당연히 교육부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교통이 편한 이제 서울 지역이나 이런 곳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과목은 다 교원대이고요. 그리고 또 요일도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장소를 교원대 쪽으로 하니까 사실 뭐 제주도에 사는 학부모님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학부모님이 만약에 서울에서 이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오송에서 하니까 만약에 거기 참석하려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다시 뭐 서울역 이런 곳에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서 또 뭐 택시를 탄다든지 해야지만 공청회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반대가 많은 과목을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첫날 그 공청회 때 그 저희들 그때는 이제 그 실내 공청회장 안에서 실내에서 피켓도 저희는 들지 않고 다 그 진행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합 토론 시간에 저희들에게 뭐 질문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제 손을 들면 그쪽에서 이제 시킬 때 우리가 뭐 질문을 한다거나 발언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 너무나 이 발언 그 종합 토론에 그 객석 토론자들도 정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어떤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고 우리들은 이제 질문 기회가 그러니까 너무나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ром평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손을 객석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손을 들어야만 됐고, 그런데 그들이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뭐 발제자나 토론자가 다 그쪽에서 섭외한 사람, 다 교육과정을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그 인원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면 우리 쪽에도 발제자를 섭외해달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찬성자들만 모아놓고 하고 우리들의 그런 의견은 전혀 이제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됐다고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손을 들어서 반대 의견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공청회가 잘 끝나지 않았고 어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공청회 잘 끝났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교육과정이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대로 통과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우려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참석을 못하고 유튜브로 지켜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피켓도 들고 그쪽에서 또 이제 허용을 하니까 피켓을 들고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좀 이제 시끄럽고 뭐 하여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그 내용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그렇게 소리도 내고 뭐 피켓도 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또 그 공청회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뉴스에는 교육과정 공청회 뭐 잘 끝났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렇게 공청회가 또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걱정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공청회 새벽부터 가서 뭐 돈 들여서 가서 이렇게 집에 오면 이제 밤늦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보건 과목 공청회에서는 계속 그 발제하는 교수 그런 분들만 계속 이제 발제를 많이 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뭐 의견도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도 뭐
학부모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하고 다 듣고 마지막에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또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질문하면 마지막에 답변을 다 해주겠다. 그런데 답변 전에 이제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서 끝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답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부모들은 진짜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잘 아는 그 정보관님에게 이제 경찰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믿었냐고 순진하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건교육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뉴스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학부모들이 우리가 언제 발표할 수 있느냐, 왜 그쪽만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을 발표를 하느냐, 학부모에게도 시간을 좀 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일어서서 얘기를 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세게 불면서 뭐 삿대질을 하고 막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공청회를 진행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그 수요자인 학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공청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견 제시를 했어도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좀 행동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65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이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시키려는 그 조현 교육감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서울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통과시킨 그 조현 교육감이 그 안에 학생인권 종합계획 안에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했죠. 그러면서 이 교과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보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 성전환 옹호와 포르노 같은 교과서 동화책이 웬 말이냐. 여기서 이제 동화책은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교과서, 보건 교과서가 서울시 교육청 그 교육감이 책임지고 썼더라고요. 그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다움 어린이 책, 그 동화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추천한 책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분들은 이렇게 뭐 피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급진적인 이 성교육이 우리나라 학부모들만 이렇게 고지식해서 반대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하는 그런 성교육이 다 잘 이제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좀 나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조금 너무 고지식한 건가? 요새는 이제 현대식 성교육은 저렇게 시켜야 되나? 조금 이제 모르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전에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전문가 분들이 해외에 이런 급진적인 성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활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이 사진이 지금 이제 집회하고 행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 조기 성애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데모라는 단체라고 해요. 이 데모, 모두를 위한 데모, 이 단체의 집회 모습입니다. 2017년도 모습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와 칠레도 조기 성애화 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교육은 사실은 이제 가정교육의 범주인데, 그동안 좀 우리 학부모들이 소수만 좀 반대를 했고 그냥 이렇게 학교 교육을 우리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27년 동안 그 초등교사를 하면서 그때까지 그런 학부모들에게 이제 그냥 교육을 할 때 그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모님이 반응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너무 비교육적이 됩니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잘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고 저도 또 저희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뭐 조금 부정적인 거 얘기하려면 그게 아니야 선생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 하고 선생님을 좀 옹호해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얼마나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뭐 교원단체가 이제 뭐 활동하는 그 이후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도 교육의 문제점을 알고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모를 때는 제가 몰랐는데 알면서부터 교육기관을 믿지 마세요. 모니터링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교육할 때 저항하세요. 반대하세요.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너무 이제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이게 안 좋거든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걸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는데 너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거 잘못됐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우리나라 그런 공교육이 올바르게 가야지 우리 그런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을 버리고 대안학교를 가든지 또는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공교육은 학생 1인당 뭐 한 1,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홈스쿨을 시키거나 대안학교 보낸 학부모들은 그걸 포기하고 또 자기가 다시 돈을 들여서 이 공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교육이 나쁘면 학부모들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성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정교육의 범주거든요. 학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7년 부모와 국가의 공동 교육 과제를 명시하면서도 성교육 분야에서는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강압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 헝가리는 반소아성애법을 통해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도 보면 학부모 성교육을 하는데 레즈비언을 불러서 강사로 세우고 퀴어 축제 조직위원장 이런 사람 강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그 성교육 강사들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성교육 시키는 강사들도 우리 쪽에 있는데 아직은 좀 소수입니다. 그리고 2021년 칠레 헌법재판소도 성교육과 관련해 자녀의 교육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타리오 학부모들이 이제 성교육 등교 거부 운동을 합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해외에 이미 이런 교육을 시켜봤던 학부모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구나. 역시 학부모들 마음은 똑같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제 등교 거부 운동 정말 하고 싶은 학부모들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공교육 그만두고 그렇게 홈스쿨, 대안학교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학부모들은 시각적 성교육을 반대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과서 봤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성기 그려놓고 삽입 그림 그려놓고 이런 것들 시각적 성교육 반대한다. 그래서 저기 학부모가 들고 있는 그 피켓에 써 있습니다. Too much, too soon. 너무 많이 가르친다. 너무 일찍 가르친다. 정말 한 고등학생에게 가르칠 만한 내용을 초등학생, 유치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학부모 초등학교의 새로운 성교육 반대. 이제 성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었나 봐요. 젠더 정체성 교육 반대하고, 그다음에 피임 교육 반대하고, HIV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교육이겠죠. 이런 거를 반대한다. 2019년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교과서만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 도서관에 이제 성교육 도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었고 또 알린다고 많이 알렸는데도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새롭게 이런 걸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어린이책 교육 문화 사업으로 나다움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134종을 여성가족부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데에 올해에는 2019년 5월 1호 출간된 신간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도서는 공공도서관, 온오프라인 서점, 전시회 등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인지 감수성 도서로 소개되며 나다움 책장 사업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다움 어린이책은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이제 200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긍정 등의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또 다양성 존중이라는 말도 정말 엄청난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중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이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죠.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다움 책을 이제 거의 다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런 걸 살펴본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거 페미니즘 세뇌교육 책이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책들 중에 이제 몇 권을 알아보면 이제 인권 선언,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초등 1학년부터 4학년 책인데요. 그 내용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아빠 인권 선언도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책은 굉장히 심각한 게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접한 내용은 뇌에 각인되어서 평생 바꿔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딸 인권 선언,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아들 인권 선언, 이것도 같은 내용이면서 남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라는 책은 3세 이상입니다.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하며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투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3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읽어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기 그림과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됐네요. 노골적인 성기 삽입 그림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 포괄적인 성교육 그림 아까 내용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71년도에 덴마크에서 이제 발간이 됐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상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또 이제 성기 삽입 그림이 들어 있고. 이제 내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그림보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재미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신나고 멋진 일이다. 그리고 이제 또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6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성기 삽입 그림은 절대로 빠지지가 않고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그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책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책인데 지금 남자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녀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자를 기증받고 그 이제 한 사람의 정자를 해서 대리모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성 동성애자들의 가정인데 이제 정자 기증받아서 한 명의 그런 배우자에게 임신시켜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양한 가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성의 그런 가족, 그리고 또 남자 동성애 가족, 여자 동성애 가족, 그 다음에 또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자녀 없이 동물을 키우면서 사는 이제 부부인데 이제 무지개, 육색무지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그림책을 보고 자라면 다 정상이구나, 이제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은 독일에서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 연령이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키스가 너네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 호르몬이 뭐 왈칵왈칵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섹스를 하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그리고 네 음경이 아직 성장 중이니까 작은 크기 콘돔을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구입해라. 뭐 성관계 하라는 거죠. 뭐 또 자위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칼칼 나온다. 자위를 하면서 네 몸을 탐구해라. 뭐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르가즘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이거에 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이걸 비판하는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르가즘 이렇게 썼더니. 그러면서 부적절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댓글이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하나를 별표로 바꿨더니 그제서야 올라가더라고요. 성인이 댓글 쓸 때도 못 쓰는 단어가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자 어린이들끼리 여자들끼리 키스하는 그런 사진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걸스토커라는 책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내용이 또 이제 너무 경악스러워서 그냥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이런 책이. 그래서 초등학교 뭐 도서실, 학교 도서실에 있고요. 여러분들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 뭐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빼달라고 했더니 그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책은 다 빼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교육청 그 이제 구청장에게 가서 이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자료 제출한 그런 구에서는 또 빼기도 했고 또 그런 활동이 없는 구 도서관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게 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삭제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이제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그냥 요새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고 좀 동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이번 공청회 때 사용했던 현수막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꽃 같은 중일 학생들에게 성기삽입 그림 제시하는 미친 기술과정 교과서 폐지하라. 그 천재 교과서 31페이지 보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교과서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미쳤다는 말을 우리가 참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그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성교육이 미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나다움 어린이 책 비판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이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정말 세미나에 쓰지 않는 말인데 우리 다 같이 이제 이거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그런 세미나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1 여학생에게 응급히임약, 낙태약을 소개하는 미친 보건교과서 폐지하라.
그리고 그 2003년도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연구한 결과입니다. 조기 성관계와 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갖는 것이 여성에게 주는 해로운 결과 연구. 그래서 성관계 시작 연령이 빨라질수록 생애 성적 파트너 숫자가 증가하고 성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고 혼외 임신과 육아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혼모, 싱글맘 될 확률이 증가하고 엄마와 자녀의 빈곤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찍 성관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그런 결과 가져오는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데, 이 포괄적 성교육 그 내용에 보면 자기네들은 또 결과가 좋다고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여러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반대해서 이런 교육이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이제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39%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좀 봐주더라도 뭐 늘지는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89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정말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이즈 주 원인이 남성 간 성관계인 것을 이제 가르치지 않은 이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들, 이제 양육자들이 할 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제 남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영수 그걸 뭐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최대한 그 일찍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교육이라든지 뭐 역사교육 또는 뭐 경제관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을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평소에 얘기해 준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실 이제 교과서가 제대로 바뀌어도 그 교사가 또 이상하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모니터링을 이제 항상 하고 올바른 교육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바른 교육 요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올바른 교육을 미리 부모님들이 이제 시켜 놓으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거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거랑 다른 내용이네요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 교육을 바로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내 아이만 좀 어떻게 뭐 잘 해보자 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론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언론의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알려야 될 것은 이제 알려주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해도 그 언론은 거의 이제 잘 보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동성애 찬송 쪽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엄청나게 크게 한 것처럼 이제 언론이 알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잘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료가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내 주위에 뭐 10사람, 20사람에게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알린다면 그런 분들이 깨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이제 이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교육과정 문제도 너무 언론이 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 파행을 시켜서라도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번 공청회 때.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귀찮아하거나 뭐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국민들이 깨어나야지 우리가 이 교육과정, 이번 교육과정은 정말 뭐 글자 몇 개, 문장 몇 개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많은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면 폐기를 하고 새로운 집필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 쓰여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런 사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알리는 일을 많이 감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이나 조례를 위한 서명이나 의견 쓰기 그런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올라왔을 때 조금 시간을 내서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법이나 조례가 잘못된 것이 통과돼 버리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오는지는 정말 이제 아무리 과장을 해도 아무리 이제 강조를 해도 이게 이제 과장이 아닌데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이제 서명이나 의견 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 댓글 쓰기, 또 전화하기, 뭐 1인 시위, 기자회견, 뭐 집회 참석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좀 이제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소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뭐 25개 군데 사실은 구별로 그런 활동 단체들이 이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에게도 우리가 알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뭐 하시느라 그러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이제 법이나 또는 조례를 그분들이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저희 학부모들과 또는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찾아가서 자료들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몰랐다, 알려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일들을 담당할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뭐 양천구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가셔서 해야지만 그게 힘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그런 지역구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으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구와 상관없는 다른 구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각 구마다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계셔야지 우리가 이번 교과서 이 교육과정 이거 올바르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내 자녀 정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 주셔야지 이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미 미리 활동을 시작한 이런 이제 학부모들이 그런 이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료 같은 것은 또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뭐 시의원, 구의원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뭐 이제 피켓이나 전단지 배포 이런 것들도 국민들을 깨워야지 사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뭐 무리하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이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활동자들을 모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바른 법이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제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이미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이제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던지 아니면은 뭐 외부 강사를 불러서 교인분들에게 알게 하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틀어서라도 알려주시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이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런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 왜곡,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집회인데, 사실 이번 교육과정이 뭐 글자 몇 개 빼고 문장 몇 개 빼고 해서 그대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되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이 몇 년 있으면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교육은 뭐 7년이 아니라 단 1년만 받아도 그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나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교육과정이 중요한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정말 폐기되고 새로운 교육과정, 집필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집회를 돌아오는 주일 3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데요. 지하철은 4호선, 6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고 이것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야만 이 교육과정이 폐기되고 올바른 교과서가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포괄적 성교육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이 교육의 폐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많이 시키려고 교과서에까지 더 깊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말 완전 폐기되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포괄적 성교육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음란함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의 그런 음란과 타락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저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악한 교육과정 무너뜨리는 일에 헌신될 학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개최되는 이 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에서 버스 대절까지 해서 모인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오고 가는 교통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서울, 경기, 인천 가까운 수도권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올바른 양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참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강의하시는 발언하시는 많은 분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깨끗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들으셨죠? 이론 강의는 이론 강의대로 좋고 또 이렇게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 강의는 또 너무 생생한 얘기여서 그리고 다 사실 그대로죠. 너무 좋죠. 학부모님이자 또 이 교사 경험을 갖고 계셔서 유독 이런 교과서가 이렇게 되는 데 대한 그 우려가 크셨고 그 마음으로 이제 공청회 현장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느낀 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교과서 문제 또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지금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
교과로 성인지 감수성 이 우수 교과서로 선정한 이런 책들의 문제점 분석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교과서 그 몇 가지 간추려 드리면은 이 동성애 문제, 에이즈가 남남동성애, 특히 남남동성애가 에이즈 주경로라는 게 이런 게 삭제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 이 교과서가 이 성행위를 자기 결정권, 개인의 권리다, 자유다. 그래서 성행위를 권장하고 결과적으로 조기 성행화, 다자성애 이런 것들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사회적 성이 이게 신체적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남자 여자의 구별이 아니고 50여 개의 사회적 성을 가리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생생하게 지적이 됐어요. 정경희 의원 발언에 이어서 교육위원장의 그 소아성의 다자성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냐에 대해서 오 실장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도 아까 그 장면만 간추려서 다시 보여드렸는데, 이 차바에 두고두고 들어가서 꼭 보셔서 더 이번 교과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그 의지와 함께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서 30일 날 제가 앞서서 이게 내일이라고 했는데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죠. 30일 날 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공청회 현장에서 겪었던 말씀하는데 이 교육부가 얼마나 그 일방적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확인은 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왜 하필 이 중요한 교과서, 특별히 이 성교육에 관한 이런 교과서, 동성애에 관한 이런 교과서, 포괄적 성교육 내용 담은 교과서, 학부모들이 유난히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여론을 더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이 서울에서 이렇게 공청회 장소를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교과목만 빼서 아주 불편한데 이 버스를 대절하지 않으면은 기차 타고 가서 택시 타고 가고 이런 산 넘고 강 건너 하듯 하는 이런 장소로 그 공청회 장소를 선정한 것도 그렇고, 이 여론 수렴한다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인터넷 접속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게 굉장히 저도 그런 거 느꼈습니다.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걸 너무 싼 값에 용역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불편했다. 그리고 공청회 진행도 발언권을 저쪽에 지지하는 이 교과 개편 시안 나온 걸 지지하는 쪽의 내용만 많이 발언했고, 우리 이 학부모들 발언 기회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많았고, 이런 것들이 격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는 이렇게 좀 불리하게 비치는 이런 언론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질문 한꺼번에 다 몰아서 나중에 답변한다고 그러더니 답변 안 하고 갔던 이런 모습, 굉장히 이게 교육부가 마음 먹고 이렇게 반대측 이야기를 여론화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 공청회 현장이 균형감 있게 양쪽의 의견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공청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렇게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진 이런 나라에서도, 독일에서 이제
이 반대의 그런 그 움직임이 강한 거죠.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런 성교육 반대한다. 이 독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헝가리라든지 칠레에서는 이런 그 재판 결과도 학부모들의 그 교육, 성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우선권을 주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도 참 다행스럽고, 또 온타리오에서는 학부모들 성교육 등급교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샌디에고에서도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서 시각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학부모들, 전 세계 학부모들의 마음은 똑같다, 이런 점이 확인이 돼서 참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아져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내일 모레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정말 새 교과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꼭 널리 퍼져서 언론이 보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또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교과서가 반드시 바뀔 수 있도록, 아울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렇게 한국에 상륙한 이런 성혁명으로 오염돼가는 이런 세상, 이런 흐름, 영적 전쟁의 이런 흐름이 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또 이 교과서도 막아내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어떤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건이 하나님이 꼭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예고해 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열렸고, 맞불 집회도 열렸고, 여기에 이제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에 광주 지역의 교사가 이거를 학생들을 동원해서 무리를 빚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반대하는 단체에서 이 교사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가지고 그랬죠. 예, 다음이요. 네, 윌커스 교수 한국의 내한에서, 이분이 이제 문화 막시즘 성혁명 연구에 관한 국제적 권위자인데, 오늘 우리 박 대표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교과서의 문제점, 그 내용을 다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가면서 그 문제점을 역시 똑같이 지적을 하셨고, 다만 독일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대세가 아니고 이제 반대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들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문화 막시즘적인 경향이, 지금 반대 흐름이 확연히 잡혀가고 있다, 이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 부부, 이거 여러 차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성애 부부가 케이크 제작, 기념 케이크 제작해달라고 했는데, 신앙적 양심에 따라 그 빵가게 주인이 거부했더니 소송을 했죠. 그런데 결국 이겼다라는 이러한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예.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일찍이 통과가 돼서 거리에서 목회 설교하는 목회자도 이렇게 체포하고 이런 일들 많이 우려가 됐는데, 이 소식은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국이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성혁명 문제, 이런 것이 전 세계에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의 목회자 1000명이 결혼은 일남 일녀의 결합이다, 이렇게 선언문을 발표했다라는 최근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 미국에는 주별로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작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최근에 통계를 했더니 2016년, 2019년 3년간 이 미국 청소년들이 성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슴 성형 수술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4배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27일부터 차관법 반대 명사초청 1인 시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학열 감독님 27일 날 있었고요.
이제까지 이재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이 이 시위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30일 내일 모레 2020 개정 교육과정 폐기 촉구 기도회 및 국민대회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스탑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위험성 세미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바로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11월 2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18시까지 이런 최근에 이 개정 교육과정의 위험성을 이론적으로 위험성을 지적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네, 다음 주도 역시 긴급 편성 세 번째 순서입니다. 조영길 변호사님, 박은희 대표님 이어서 육진경 대표님, 전국 교육회복 교사연합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 주도 육진경 대표님 오셔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교과서 문제점, 교육의 문제점 생생하게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꼭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차바와 새로 옮긴 곳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가운데도 하나님 방송 잘 나가고 또 많은 이 시간을 시청하신 분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내일 모레 이 집회 현장에 나올 수 있는 학부모들로 하나님 많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이 차바가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생한 간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마음으로 더욱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이 차별금지법을 이겨나가는 최초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흐름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더욱 많이 늘어가는 이 세상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으로 가득 차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이대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깨어나서 많은 현장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편안에는 성을 문화적 성으로 정의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공청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막아야 합니다. 사회적 성은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30일 오후에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기런평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고 학생들을 세뇌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방치하면 결국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따라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0월 30일 주일 오후 3시 반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에서 집회를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그 교육의 중심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또한 좌편향 이념 사상을 가르치며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용산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 양성유예 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와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성소수자의 혐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양성유예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자만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독초 같은 내용들의 개정 교과서 시안이 발표돼서 많은 학부모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막아서고 우리 자녀들이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10월 3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용산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국민대회를 통해서 유정자들과 국민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과 편향 투성인 이런 교과서로 우리 자녀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삼각지에서 모이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 과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잘못된 교육 과정,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성적 지향과 동성애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삼각지에 모여서 우리의 건강한 뜻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과거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했듯이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전교시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요, 이날은 오후 예배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잘못 가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국민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고 적극적 홍보와 동참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성년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미성년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이 오염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전면 폐기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환에 대해서는 윤리적 제한을 가한 자는 윤리가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자유만 강조하고 윤리가 빠졌기 때문에 성에 대한 자유적 방조
이